자,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이랑 같이 지난 시간에 우리 국민 주권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주권이란 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공책에다가 이렇게 정리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중요했었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제 변호인 영화 장면도 같이 봤었을 겁니다. 자, 이런 사건들, 이제 4.19, 5.18, 6월 민주항쟁, 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관련된 영화가 이제 요거는 그 4.19는 좀 예전이어서 자료도 많이 없어서 관련 영화가 아직은 제작이 된 게 없고 5.18 같은 경우에는 택시 운전사 그리고 그 화려한 육아 이런 영화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6월 민주항쟁도 예전에 소개했다시피 1987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3권 분립 마지막에 공부를 했었고 국회, 정부, 법원 네. 이 3권 분립 중에서 첫 번째 파트인 국회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멈춰서 네. 여기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 그럼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국회에서 하는 일을 알아봅니다. 국회에서 하는 일의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봅니다. 자, 오늘은 국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국회라고 하면은 뭐 국회의원 선거라거나 뉴스에 나온 것들 많이 봤을 텐데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공부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제 뉴스에 국회가 나오면은 아, 이런 일을 하는 곳이었구나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한번 내용 들어보시죠. 소영아, 오늘 아침에 현수 교통사고 당했대. 정말이야? 어쩌다가 교통사고가 났지? 학교 오는 길에 차에 부딪혔나 봐. 요즘 학교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도와달라고 편지를 쓰면 어떨까?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내가 편지를 쓸게. 국회의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초등학교 6학년 소영이에요. 요즘 학교 주변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차들이 너무 빨리 다녀서 학교 오는 길이 너무 무섭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께서 도와주세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겠어. 자,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늘고 있어서 소용인의 반 친구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네요. 소용인의 반 친구들은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써서 학교 주변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혹시 주변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은 여러분들은 어디다 연락을 할까요? 네, 뭐 국회의원을 바로 떠올리는 친구도 있을 거고, 뭐 시장님을 떠올리는 친구도 있을 거고, 대통령을 떠올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우리가 투표로 뽑은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겠죠. 우리가 투표로 뽑았다. 이 얘기인즉슨 우리의 힘으로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거겠죠. 실제로 이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부탁하는 내용들을 듣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54쪽 일단 이 그림들 보시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초등학교 주변에 과속 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을 제안합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꼭 편성하길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 지금 나온 세 장면이 국회에서 하는 일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법을 만드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국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곳이다. 나와 있네요. 중요한 말이죠. 자,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구체적으로는 법을 만드는 일. 일단 1번,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겠죠. 우리나라는 법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대통령도 모든 사람들이 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법을 만드는 곳이 바로 이 국회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지켜야 될 법이기 때문에 이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국민의 손으로 투표를 통해서 뽑은 사람들이 이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국회에는 한 300명 정도 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헌법에서는 200명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현재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을 300명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300명의 대표들이 모여서 자신이 만든 법을 발표하고 그 법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서로 논의하고 그리고 이제 이 법이 그 필요한 법인지 아닌지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해결 기준이 된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일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국회가 하는 일을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1번으로 나와야 되는 것은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나라의 살림에 필요한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일을 합니다. 심의라고 하는 말은 이제 토의에서 적절한가 판단하는 일입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밑줄 쳐두셔야겠죠. 자, 국가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수백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데 이 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정부가 그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이것을 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가서 이대로 써도 될까요? 하고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보기에 이쪽에 지금 예산이 너무 많다. 아니면 이 부분은 필요한 예산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제 의견을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해서 그 국회의원들의 마음에 들어야지만 통과가 되는 겁니다. 요즘 같은 때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질병 예방에 대한 감염병 예방에 대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러면은 원래 세워놨던 예산 가지고는 지금 뭐 검사 비용이라거나 방역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국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써도 될까요? 하고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정부가 계획한 예산안을 살펴보고 이미 사용한 예산이 잘 쓰였는지를 검토합니다. 예산의 대부분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이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나와 있네요. VR로 보고 싶은데 이게 컴퓨터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혹시 핸드폰 있는 친구들은 여기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디지털 교과서 사이트 들어가서 VR로 보면은 국회 그 본회의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국회는 여러분들이 가서 보고 싶다 그러면 미리 예약을 하게 되면은 그 회의도 직접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회의가 없는 날에는 그 본회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 안을 이제 관람하는 코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국회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 하는 일, 정부가 법에 따라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국정감사를 하게 돼요. 자, 공무원이 나란 일을 할 때 궁금한 점, 그러니까 장관이라거나 이제 대통령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궁금하죠, 그렇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왜 이런 일을 지금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공무원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바로 잡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이 국회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 지역부터 봐야겠죠. 우리 지역 국회의원 누굴까요? 우리 학교 있는 지역에서 국회의원은 지금 국회의원이 표창원 이분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 21대 국회가 출범이 되면은 요 이탄희라고 하는 분이 하버드 나오신 분이네요. 네, 판사를 하셨네요. 자, 요 분이 이제
그 다음 이제 곧 새로운 국회의원이 돼서 우리 지역을 대표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생활하다가 불편한 것들 고쳐야 되겠다, 이런 것 좀 바꿔주세요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2탄 여기에서 뭐 트위터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의견을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국회를 보다 보면은 여야라고 하는 개념이 뉴스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여야 지도부, 여야 어쩌고 저쩌고, 뭐 여야에 대해서 나올 건데, 이 표현은 그 여야를 구분하는 거는 이제 대통령을 보시면 돼요. 대통령 쪽에 이제 같은 편인 사람들은 대통령이 이제 동그라미라고 치면 같은 편에 있으니까 이제 여라고 부르고요. 여. 네. 대통령 안쪽으로 지금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야는 대통령이랑 바깥쪽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들판 야자를 써가지고 그 대통령이랑 같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활동한다라고 해서 이제 대통령을 데리고 있지 않은 당에서는 이제 야당이라고 부릅니다. 여당이라고 하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여당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미래한국당은 대통령이 없는 당이기 때문에 이제 야당이라고 부릅니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정의당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대통령이 뭐 미래한국당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미래한국당이 여당이 되고 민주당이 야당이 되는 거겠죠. 이런 표현들이 이제 알아두면은 이제 부모님이 뉴스 볼 때, 아, 저 말이 그 말이었구나. 여당은 대통령 편이랑 같은 편이구나. 야당은 다른 편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당 야당에 대해서는 뭐 여당 야당이라고 검색해 보면은 이런 지식백과도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유튜브에서 국회 방송이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은 이제 국회에서 하는 일들 혹은 또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소식들을 전해주기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재난지원금 추경 처리라고 되어 있죠. 재난지원금은 네, 돈에 관련된 거죠. 이 돈에 관련된 거니까 예산안을 심사하는 거를 이 회의에서 다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냥 이제 국회에서 본회의를 했다. 국회에서 그냥 회의를 하는 건 뭐 때문일까요? 네, 가장 중요한 일인 법을 만들기 위한 회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정부에서 대통령이 이제 부서의 장관이라거나 이제 중요한 사람을 임명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나라일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제 물어보는 자리를 가지는데 이게 이제 청문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이 청문회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청문회 말고는 이제 국정감사라고 해서 국가가 잘 운영했는지 자료를 내봐라.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걸 보고 이건 왜 돈을 이렇게 썼냐 하고 문제점을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국회에서 하는 일, 국회의원, 국회의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말풍선 먼저 볼까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선거로 4년마다 선출해요. 자, 4년마다 선출하고요. 올해 선출했으니까 이제 다음 선거는 2024년에 있게 되겠죠. 자,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요. 국회의원은 여러 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 이제 5선, 그러니까 5번씩이나 뽑힌 사람도 있고, 뭐 제일 많이 뽑힌 사람들은 7번, 8번씩도 하기도 하고요. 여러 명 합니다. 선거인 명부를 작성을 하는데 이거 법 바꿨다 그랬죠? 만 18세 이상이 되는 주민들은 이제 선거권이 있는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 중에서 하고 싶은 사람, 후보자 등록을 받게 되고요. 후보자 등록 중에서 전부 다 이제 나가는 건 아니고 이 후보자들 중에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되는 사람, 뭐 이렇게 검증을 거쳐서 이 중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뽑고 나면은 이제 선거운동을 시작을 하고 이 선거운동을 모두 다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기간이 아닌데도 먼저 선거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법에 따라서 그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내세우고 난 나가면 이런 법을 만들겠다. 나는 나가서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 나는 나가서 국가의 이런 잘못을 지적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우고 이제 그 공약들을 보고 어떤 후보가 가장 일을 잘할지 투표를 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은 그
국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권한과 의무가 어마어마합니다. 먼저 범죄를 저질러도 체포받지 않아요. 어, 국회의원들은 이제 나라의 잘못된 일을 조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가에서 방해를 하더라도 이것을 해치고 나가서 문제점을 발견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려고 막 조사를 하다가 정부가 이걸 알아채고 너 그러면 감옥 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임기 동안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봐도 명백한 잘못을 한 경우에서는 국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이제 처벌을 받기도 하고요. 이제 이게 진짜 잘못이었는데 이때는 처벌을 못하고 있다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고 나서 처벌을 받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대신 법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 사람이 자유롭게 연구해서 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아주 큰 잘못이 아닌 경우에 주변 국회의원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포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자,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가 있으면 석방될 수도 있다. 나와 있네요. 청렴은 의무겠죠. 청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재물에 욕심을 내서 그 부정한 일,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만들어 줄 테니까 돈 갖다 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국회의원들한테는 재산상으로도 어마어마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가난하게 만들어 버리면은 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월급만 해도 이제 그 어마어마하게 나오고요. 얼마인지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리고 국회의원 한 사람은 국가기관 그 한 명 자체가 기관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수행 비서를 한 7, 8명씩 데리고 다닐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월급도 이제 국가에서 다 지급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을 그 국회의원이 일하기 편한 자기가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뽑을 수도 있어요. 국회의원은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그 생활에 여유가 있도록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뭐 일정 금액의 월급처럼 이제 돈이 나오게 돼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가에서 돈을 이만큼 줄 테니까 너는 국민들 보기에 떳떳하게 올바르게 행동해라 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자, 겸직 금지 있습니다. 겸직 금지는 직업을 2개 가지지 말라는 거고요. 이거는 의무가 되겠죠. 다른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 지익 남용 금지, 의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은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특권들이 여러 개 있는데 국가기관의 그 교통편을 이용할 때는 좌석이 무료로 제공된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어요. KTX라거나 뭐 비행기를 탈 때 이분들은 이제 국가에서 이걸 사주거나 아니면 무료로 탑승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런 것 이외에 법으로 보장된 것 이외에 국회의원이니까 이 정도는 누려야 된다라고 본인이 요구하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국익이 우선이다라는 건 의무겠죠. 자, 나의 이익보다는 나라의 이익을 우선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의원이 일을 처리하는 것 때문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져도 된다라는 거예요. 법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군대 내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군대에 대한 법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군대 내부에 들어가서 이걸 봐야 되는데 군대에서 보여주기 싫은 부분 안 보여주려고 보안 문제입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국회의원들인 몰래라도 들어가서 봐서 이제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이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법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생긴 문제들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조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돈 씀씀이와 국가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달라라는 거죠. 자, 국회 사는 일 그럼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합시다. 국회는 오늘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합니다. 자,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국회입니다.
국회라고 되어 있고, 이게 원래 한자였는데 최근에 바뀌었어요. 바뀐 지는 이제 10년?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높은 자리니까 이제 국회 내 300명 중에 대표인 이제 국회의장이 이 자리를 앉게 되고요. 국회의장은 이제 법적으로는 당을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중립적으로 모든 당의 얘기를 공정하게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이제 반장 중에 반장. 우리 학교로 따지자면은 뭐 정교 학생 회장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요 분이 있으면은 부의장으로서 이제 2명 옆에 두게 되고요. 이제 국회의장이 없는 경우나 문제가 생기면은 요 분들이 회의를 대신 진행을 합니다.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든 것들이 이제 중요한 근거가 남겨져야 되기 때문에 요 밑에 앉으신 분들이 여기서 하는 이야기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해요. 네, 이제 속기사분들인데, 그래서 회의에서 있었던 말들을 확인하고 싶으면은 이제 요분들의 기록을 찾아보면 되겠죠. 요쪽이 이제 국회의원 자리가 되고요. 이렇게 아래쪽이요. 그리고 요 반대쪽, 요쪽 옆에 있는 요쪽 자리에는 반대도 이렇게 이제 자리가 있겠죠. 요쪽 자리에는 이제 청문회, 그러니까 정부 국회의원들이 정부에다가 묻고 싶은 게 있었을 때 누군가를 불러내면은 이제 이쪽 옆자리에 앉게 되고요. 이쪽에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앉게 됩니다. 재밌는 거는 국회의원 중에서도 앞자리 앉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뒷자리 앉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보통 왼쪽에 이제 왼쪽이랑 가운데 쪽에 여당이 앉고요. 이제 오른쪽이랑 이쪽에 이제 야당이 앉는데 앞쪽에 앉는 사람들은 처음 뽑힌 사람들이 앞쪽에 많이 앉는다고 해요. 여러 번 뽑힌 사람들, 뭐 3선, 4선, 4번째 뽑힌, 5번째 뽑힌 이런 사람들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느긋하게 후배들 뭐 하나 이렇게 지켜보면서 국회를 참석하고요. 앞자리는 대부분 처음 뽑힌 사람, 2번째 뽑힌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앞에 앉는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요 옆에 있는 요 나무 상자는 요쪽에서 이제 표결을 해야 되는 경우, 특히 비밀 투표가 필요한 경우에는 요쪽을 통해서 하고요. 일반적인 투표는 내가 뽑은 사람이 어떤 법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뒤에 2층이 있는데 여기 2층에는 이제 신청을 해서 관람하러 간 사람들 혹은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있도록 방청석이 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국회의 모습 사진으로 한번 만나봅시다. 여기가 이제 국회의사당이고요. 이게 재밌는 게 위에 이게 파란색 뚜껑이잖아요. 이 파란색이 뭘로 만들었는가 하면은 원래는 이게 주황색이었다고 해요. 이게 이제 동으로 만든 건데 여러분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할 때 이 동 알죠? 동인데 이 동 중에서 천연 그대로의 동을 뽑아서 쓰면은 이게 청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사 배울 때 신석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배웠죠. 이때 이 청동을 여기다 쓴 거예요. 처음 씌울 때는 주황색이었는데 얘가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녹슨 거예요. 그래서 청색 빛을 띠는 동, 청동을 바로 여기다 갖다 쓴 거예요. 선생님 어렸을 적에는 여기서 이제 태권 부위가 요거 뚜껑 열리고 나온다 막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요즘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아재 소리를 듣죠. 자,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본회의장 자리고요. 이쪽이 이제 불려온 사람들 앉는 자리, 이쪽이 이제 국회의원석. 앞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이 요 자리, 요 자리에 나가서 발표를 하면은 법안 내용이 여기 TV에 뜨게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찬성 반대 투표를 하면은 이쪽에 이제 표결이 색깔로 다 표시돼요. 이제 녹색은 찬성, 빨간색은 반대, 노란색은 기권, 흰색은 불참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서 우리 국회의원이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투표를 했구나라는 걸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일부 예민한 법안이라거나 이제 비밀로 하기로 하는 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장의 허락을 통해서 따로 비밀 투표소를 통해서 투표를 하게 되고요.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나와서 발표를 하고 국회의원만 발표를 하는 건 아니고 뭐 대통령이라거나 총리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전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때 이 자리에 나와서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 다 모여서 회를 하기도 하지만은 이
요 사람들은 이제 각자 자기만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법에 대해서 전문이야. 나는 교육에 대해서 전문이야. 나는 환경에 대해서 전문이야. 이제 이렇게 각자 전문 분야를 가지고 소위원회를 꾸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예산안을 심의하는 장면이 있고요. 이런 소위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이 본회의장으로 올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국정감사인데 이제 차관, 뭐 장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이제 정부 인사들이 앉게 되고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이거는 왜 이렇게 했냐, 이 예산 어디다 썼냐,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국정감사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서 신문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네요. 실제로 그 몇 년 전에 이제 민식이라는 어린이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죽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부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에 관련된 법안을 강화시켜 달라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법이 발의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 앞에도 그 30km 과속 단속 카메라부터 시작을 해서 주정차 단속 카메라, 뭐 안전시설들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되었죠. 여러분들도 이제 학교 근처에서는 무단횡단을 할 수 없도록 이제 인도랑 차도 사이에 그 철로 된 바리케이트를 세워가지고 학생들이 실수로라도 무단횡단을 할 수 없도록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들이 다 설치가 됐죠. 이런 것들이 이런 법안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정부에서 이 법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국회가 하는 일들이 그냥 뉴스에서 보던 되게 먼 일이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진 것들이 우리 생활 하나하나에 적용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발의라는 표현은 법을 만들어서 발표한다 라는 얘기고요. 자, 뭐 마무리 문제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국회에서는 뭐를 만드는 일, 뭐를 고치는 일, 없애는 일, 뭐를 한다. 법이겠죠. 법을 고치거나 없애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 어렸을 적에는 호주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호주제는 각 집의 주인이, 그러니까 각 집의 주인, 그러니까 세대주라고 하는 걸 그 등록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중요한 연락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정하는 건데, 선생님 어렸을 적엔 이거는 그 성인 남자, 그러니까 즉 아빠가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 둘러보면은 그런 경우들도 많죠.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다거나 아니면은 부모님이 두 분이 이혼하셨다거나 아니면은 부모님이 어디 그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어서 할머니가 애를 키우는 경우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세대주 등록이 안 됐어요. 되게 불공정한 법이었죠. 잘못된 법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시대에 맞지 않는 잘못된 법은 고치거나 없애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법에 따라 나라 살림을 한다. 땡큐.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이 있는 곳이지 이건 아니죠. 정부에서 계약한 예산안을 심의한다. 오케이. 자, 재판을 공정하게 해서 해결한다. 공무원이 법에 따라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오케이. 1번이 잘못됐네요. 미안해요. 자, 법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지 나라 살림을 하는 건 아니죠. 예산안 심의, 그다음에 공무원을 법에 따라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 그리고 법 만들기. 세 가지 일이 되겠네요. 자, 참고로 이제 법에 따라 나라 살림을 하는 곳은 이제 정부가 되고요. 대통령이 있는 곳도 정부. 그다음에 재판을 하는 곳은 법원. 이렇게 이제 오답도 다른 곳에 분류가 되겠네요. 자,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다음 장소를 뭐라고 하나요? 문제에 답이 있네요. 국회. 응? 국회. 장소니까 의사당. 국회의사당. 네. 틀려서 당황했네요. 네, 그럼 간단하게 한번 공책에다가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국회가 하는 일 일단 세 가지 있었죠. 뭐요? 네, 법을 만드는 일. 그리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일.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
국정감사 의미는 알아두셔야겠죠. 정부가 일을 잘 하는지 감시한다. 자,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왔으니까 이제 국회의원 얘기도 한 개만 해봅시다. 자, 국회의원. 자, 임기는 몇 년? 임기는 4년. 그리고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권이 몇 개 있었죠. 알아두셔야 될 거는 불체포 특권, 그 다음에 면책 특권,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의원에게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정리 다 되셨죠? 네. 그러면은 오늘의 과제는 요겁니다. 법률 제안서인데요. 부모님과 산책을 하다가 손 씻으러 공원 화장실에 갔는데 세면대가 너무 높아서 손이 안 닿았다. 그래서 겨우 씻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어린이를 위한 세면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네요. 그러면은 법률 제안서를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네요. 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느끼는 문제점들, 문제가 될 만한 것들, 아니면 바꾸고 싶은 것들, 법으로 만들어서 한번 제안하는 거를 여기다가 정리해서 이거 사진 찍어서 여기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끝나고 나서 국회 관련된 영상도 2가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